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2호 제2면 기사입니다.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 평택시 가족센터 보듬매니저 대상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육 실시. 지난 6월 5일, 목,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유영애, 은 평택시 가족센터 보듬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다양한 현장에서의 실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의 전반적인 유형 소개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교육에 참여한 보듬매니저들은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 앞으로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년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관내 유치원, 초, 중, 고교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애 유형별 에티켓 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장애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장애 공감 문화 확산과 사회적 통합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 자립지원팀, 지역번호 031-615-3938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역량 강화의 장 마련.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은 2025년 6월 11일, 수,부터 13일, 금, 가지 2박 3일간, 제주 시리우스 호텔, 제주시 소재에서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운영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책 이해와 실천 역량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법 제15조의 2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7개 시도의 9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강의와 부산 금정구, 충북 음성군, 광주 북구, 경기 광명시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담당자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시간도 가진다. 특히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방문 등 장애인을 이해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국립특수교육원 김선미 원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단순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담당자들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내고.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는 6월 4일, 수,부터 7월 14일, 월, 가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증,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 군, 구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이용 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제19조의 5 신설. 둘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 2 제3항 제16조의 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셋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시, 군, 구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 2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법내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7월 14일, 월, 가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 공유차량 이용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져. 앞으로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한결 수월해져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이하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한 대에만 발급되고 있어서 보행상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더라도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행상 장애인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보행상 장애인이 휴대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탑승 차량에 게시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서 주차표지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감면제도 별표 사인처럼 위치 정보를 이용해 보행상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업무용 자동차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출장이 수반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행상 장애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주차표지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보행상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장애인 가족 등이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차표지 반납 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경우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시설 폐쇄나 자동차 소유주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주차표지 부당 사용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발급하는 주차표지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기준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방통위 2025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작품 접수 시작. 장애인 를 주제로 하거나 장애인이 제작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등의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는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 최철호과 함께 올해 12월에 시상 예정인 2025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의 응모 출품작을 6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회제를 맡는 이번 공모전의 응모 분야는 장애 또는 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장애인이 제작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짧은 영상물, 숏폼 등이다. 출품작 응모 자격은 방송사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시청자 미디어재단 전자메일 cc@kcmf.or.kr 또는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사 KC타워 4층 미디어 접근부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오디오 콘텐츠도 출품이 가능해져 시각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상 중심의 형식을 넘어선 다양한 콘텐츠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생각함 https://www.fpl.co.kr/idea/을 통한 국민 투표 결과 등을 함께 반영해 총 12점이 선정되며 폐쇄 자막이나 화면 해설, 한국 수어 등 장애인 방송용으로 제작된 콘텐츠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시상식은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12월 첫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며 일부 수상작은 방송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다양한 홍보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 미디어재단 누리집 www.kcmf.or.kr 또는 담당 부서 지역번호 02-6900-8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